예를 들어서 약간 60만원짜리 위스키가 피트 향이 엄청 강하다고 생각해보세요. 맛있을까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단 양주장을 보시면은 약간 요러한 느낌으로, 자, 요러한 느낌으로 쫙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전달 드릴 내용은 이 버번 위스키가 아니라 위스키 입문자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 실수와 해결 방법입니다. 그럼 위스키 입문자분들 준비되셨나요? 오늘의 내용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위스키 입문을 망치는 대표적인 행동과 특징인데요. 일단 실수를 먼저 전달드리고 그 이후에 해결 방안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도수만 보고 센술이라 착각하고 구매하기, 그리고 고도주 특유의 풍미를 느낄 준비 없이 시도하는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높은 도수는 무조건 좋은 술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위스키 첫 경험부터 너무 역한 느낌이 들면은 쓴맛 또는 알코올만 느껴져서 위스키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스트레이트만이 정석이라 믿는 고정관념입니다. 그 고정관념이란 이제 위스키는 무조건 스트레이트로 마셔야 한다, 또는 입문자 입장에선 알코올 자극이 너무 강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이 위스키의 첫인상이 너무 강해서 내 입맛에는 안 맞나? 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실수, 테이스팅 순서 없이 마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트향 강한 라프로이, 라가블린 등을 처음에 마시고 이후 다른 위스키 향미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서는 약간 위스키 종류별 특색 파악이 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처음에 전달드린 내용과 약간 좀 비슷하긴 한데요. 이제 가격이 좋으면 맛이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 60만원짜리 위스키가 피트 향이 엄청 강하다고 생각해보세요. 맛있을까요? 뭐 누군가에겐 맛있겠죠. 하지만 저처럼 피트 향을 좀 거북할 정도로 싫은 사람은 맛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이 본인 취향이 아닌 고가 위스키에 실망하여 흥미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실수, 냄새만 맡고 판단. 예를 들어서 이거 병원향 냄새 나는데 이것은 피트향의 거부이고요. 그리고 향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면 위스키에 대한 오해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향과 맛의 연결고리가 끊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급하게 마시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위스키는 자고로 피니시, 아로마, 테이스트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딱 이제 경험을 하고 마셔야 되는데, 이제 소주처럼 그냥 원샷 때리는 거, 그리고 술자리 분위기에 휩쓸려 약간 원샷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위스키는 음미하는 술인데 폭음으로 체험하는 경우.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은 위스키가 목 타고 넘기는 데만 집중하고 풍미를 전혀 못 느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위스키 정보 없이 마시기입니다. 위스키가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어떤 숙성을 가졌는지 모르고 마시는 경우와 결국 그냥 술로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취향이라서 제가 이거는 강요할 부분은 아니고요. 솔직히 위스키는 전문적으로 마시기에는 또 어렵고, 그렇다고 너무 이제 원샷처럼 때려 넣으면서 마시기에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저처럼 취미가 강하신 분들만 약간 위스키의 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마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제 스토리 없이 마시는 위스키는 약간 좀 감흥을 잃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곱 번째 문제점은 모든 입문자들한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처럼 오래 지속적으로 좀 마시는 분들한테만 약간 해당이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위스키 입문자분들이 하면 안 되는 실수에 대해서 전달드렸다면, 지금은 위스키 입문 시 주의할 점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 방법은, 첫 번째로 도수보다 풍미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드러운 위스키부터 시작하는 것인데요. 이제 히비키 하모니나 글렌립의 12년, 또는 블랙 라벨도 있고, 와일드 터키, 글렌모렌지. 입문자에겐 복합적 향보다는 밸런스와
부드러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해결 방법은 물과 함께 마셔보기입니다. 워터드롭 또는 온도락잔에 마셔보는 것인데요. 워터드롭은 물 몇 방울을 이제 떨어뜨려서 알코올 자극 완화시켜서 감추어진 향이 조금 더 짙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온도락잔에 아이스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향을 음미하면서 마시는 것이고요. 단 얼음이 너무 작으면 희석이 빨라지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그냥 참고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요. 테이스팅 순서를 고려하기인데요. 첫 번째 놈 피트, 이제 두 번째가 라이트 쉐리 캐스크, 그리고 세 번째가 피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약한 아로마에서 강한 아로마로, 그리고 무난한 테이스트에서 독특한 테이스트로 진행해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솔직히 저도 좀 습관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 모든 위리니 분들한테 또 추천해 주고 싶은 습관인데요. 바로 자신만의 노트 작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위스키는 어떤 향인지, 그리고 무슨 음식과 어울리는지, 이런 것을 노트를 쓰면서 향미에 대한 감각이 좀 정교해진다고 합니다. 이건 네 번째 너무 좋은데요, 이거.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미니어처 병으로 다양한 시도인데요. 이 미니어처의 기준이란 약간 50ml의 작은 병 또는 바에서 글라스로 주문해서 실패 확률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이고요. 자, 이렇게 소량으로 이제 시도를 하면서 다양한 종류와 시음을 한 후에 본인의 취향을 파악해서 보틀로 구매를 해서 자주 즐겨 마셔보는 것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위스키 커뮤니티나 이제 바에서 경험 나누기인데요. 전문가 또는 바텐더에게 추천받아서 마셔보는 것과 다른 사람들과의 공유가 가장 빠른 학습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전한 위스키 선택은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렌리베 12년. 특징은 깔끔하고 과일향 중심이고요. 저의 추천 이유는 약간 밸런스 좋고 입문자에게 부담이 없습니다. 두 번째 위스키는 히비키 하모니인데요. 솔직히 다른 위스키에 비해서 좀 가격대가 좀 높긴 한데 특징은 부드러운 향과 일본식 정제입니다. 추천 이유는 물과 함께 마시면 최고의 향이 발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시밀 10년. 특징은 가볍고 단맛이 있는 아이리시 위스키입니다. 추천 이유는 달콤함과 깔끔한 목넘김입니다. 자, 네 번째 글렌모렌지 오리지널인데요. 특징은 꽃향기 바닐라. 추천 이유는 달콤하고 상큼한 스타일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몽키 숄더. 특징은 블렌디드 몰트와 가성비인데요. 그리고 추천 이유는 칵테일이나 스트레이트로 다 가능해서 몽키 숄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위스키를 찾는 여정이 바로 입문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Cheers!